9단원 순열 시간입니다. 순열의 한자를 보시면 이 수는 순서대로 라는 뜻이고 열은 줄 세운다는 뜻입니다. 순서대로 열 맞춰 줄 세우는 경우이고 영어로는 퍼뮤테이션입니다. n개에서 r개를 선택해서 줄 세우는 것을 순열이라고 합니다. 그 표기는 NPR로 쓰기로 했습니다.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것을 NPR이라고 쓰기로 한 것입니다. 줄 세우는 것이 모두 끝나야 일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라는 표현으로 문제를 내기도 하고 각각의 사건을 가로로 배치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한 개의 모든 경우의 수마다 그 뒤에 오는 경우가 같을 때 곱의 법칙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순열에서는 팩토리얼이라는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사용하면은 수식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n 팩토리얼, 예를 들어서 5 팩토리얼이라고 한다면 1부터 n까지의 곱, 1부터 5까지의 곱 또는 5부터 1까지의 곱, 이것을 팩토리얼이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n 팩토리얼은 n에서 1까지의 곱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순열 연산 시에 팩토리얼을 사용해서 수식을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 정의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이번에는 순열의 성질, 연산에 대한 성질 설명입니다. 여기 무조건 외우자라고 써 있는데요. NPR은 n-r의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 그리고 NP0는 1, 0의 팩토리얼은 1, 요 세 가지는 무조건 외워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5명 중 3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는데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순열이라는 것은 뽑아서 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뽑는 3명의 자리를 동그라미로 미리 써놓습니다. 그 다음에 차례대로 뽑아서 줄을 세우는데 처음 1번 자리에는 5명 중에 1명을 뽑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입니다. 5명 중에 1명을 뽑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서는 경우는 남아있는 4명 중에 1명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4가 되겠죠. 두 번째 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자리에 서는 경우는 2를 미리 뽑았기 때문에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이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자리에 각각 경우의 수가 5, 4,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확인할 것은 1위 자리에서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1위 자리에 경우가 5개가 있죠. 그 5개 모두 그 뒤에 경우의 수가 똑같은지 확인합니다. 여기서는 달라질 것이 없죠. 1위 자리에 첫 번째 사람이 서든 맨 마지막 사람이 서든 그 뒤에 오는 경우의 수는 똑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2의 자리에도 4명의 경우에 그 뒤에 오는 경우는 항상 똑같겠죠. 그래서 1, 2번 자리 모든 경우에 뒤에 오는 경우가 같으므로 곱셈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곱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설명한 예는 5명 중 3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인데 이것을 일반화시키면 n명 중에 r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가 될 것이고 첫 번째 서는 사람의 경우의 수는 n개죠, n개. 그 다음에는 n-1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r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에는
첫 번째 서는 사람 n, 그 다음에 n-1 이렇게 해서 r개를 곱하게 되는 거죠. 여기 편의상 마이너스 0을 썼는데 0부터 r-1까지 빼면 r개죠. r개를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식을 보시면 npr,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그런 경우는 n 곱하기 n-1 곱하기 계속 곱해서 r개를 곱하는 그런 수식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보기가 너무 힘들죠. 쓰기도 힘들고 보기도 힘든데 여기 위에 곱한 것에서 그 다음부터 1까지를 계속 곱해주면 결국 이것은 n 팩토리얼로 편하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분수를 만들어서 분모에도 똑같은 수를 곱해줍니다. 이것도 간편하게 쓸 수가 있네요. n-r 팩토리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수식을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로 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기 글로 설명을 해놨으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수녀를 npr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로 간편하게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순열 계산은 모두 이 공식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잘 외우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np0 0 팩토리얼은 무조건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개념 104에서 자세히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순열의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순열 기본 성질, 연산에 대한 성질을 설명드렸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순열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 가지 순열에 대한 설명입니다. 곱의 법칙, 순열 표현 방법 두 가지를 다 안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웃하는 순열의 수라는 것은 모든 경우로 줄을 세울 때 이렇게 둘은 꼭 이웃해야 된다는 것이죠. 둘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런 순열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 이웃하는 것을 한 묶음으로 취급해서 줄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 강아지가 5마리가 있는데 마치 4마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4마리를 모두 줄 세우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의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묶음 안에서 한 줄로 세우는 경우를 구한다고 했는데 한 묶음으로 봤지만 이 안에서 둘 간의 순서가 달라지면 전체 순서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4마리로 줄 세운 모든 경우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가 생기겠네요. 그것을 모두 다른 경우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묶음 안에서 한 줄로 세우는 경우 두 가지를 두 개를 곱해서 2 곱하기 아까 4마리의 경우의 수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웃하지 않아야 하는 순열의 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코리아에서 자음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방법. 코리아에서 자음은 K와 R 두 개죠. 두 개가 서로 이웃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그 방법은 처음에는 이웃해도 상관없는 OEA의 수녀를 구합니다. OEA의 수녀를 구하면 여기 3가지, 여기 2가지, 여기 1가지. 그래서 곱의 법칙을 이용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6이 되죠. 모음 3개를 줄 세우는 방법은 6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이 그림처럼 줄을 세운 모음 사이와 양 끝에
여기에 깃발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깃발 1, 2, 3, 4 중에 2개를 뽑아서 줄을 세웁니다. 뽑아서 줄 세운 2개의 K와 R을 배치시키는 것이죠. 모든 경우를 한번 써볼까요? 1, 2를 선택하는 경우, 1, 3을 선택하는 경우, 1, 4, 2, 1, 2, 3, 2, 4, 3, 1, 3, 2, 3, 4, 4, 1, 4, 2, 4, 3 이렇게 줄을 세워 놓고 K와 R을 여기에 배치시키게 되면은 K와 R이 서로 이웃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나열된 것을 우리가 순열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줄을 세우는 것입니다. 4P2는 4 곱하기 3이 되죠. 12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계산해 놓은 6개의 경우와 자음이 들어가는 12개의 경우를 곱해서 72가지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예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1, 2, 3번입니다. 처음에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한번 이해하고 나면은 금방 떠오를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한 조건이 있는 순열의 수인데 이 제한 조건이라는 것은 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이것도 예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코리아에서 자음이 양 끝에 오는 경우의 수는 처음에 자음 KR을 양 끝에 배치합니다. K와 R을 양 끝에 배치하는 경우는 2 곱하기 1이겠죠. 그 다음에 KR을 제외한 나머지를 K와 R 사이에 줄 세우는 것을 구합니다. 이것은 순열을 다 배웠죠? 3 곱하기 2 곱하기 1 가지의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2개를 곱하면은 KR을 배치하는 2개의 경우와 가운데 배치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다 계산하면 12가지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글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조건이 있는 순열의 수. 적어도 문제는 중학교 때도 한번 해봤죠. 적어도라는 말은 전체에서 그것이 아닌 경우의 수를 빼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코리아에서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는 전체 경우에서 양쪽 끝에 둘 다 모음이 오는 경우를 빼면 되는 것이죠. 자, 양쪽 끝에 자음이 안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합니다. 그러면 모음 3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줄 세워서 양쪽 끝에 배치하면 되는 거죠. 모음, 양쪽 끝에 배치하는 경우.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를 안쪽에 배치하는 경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그러면 이것을 2개 곱한 값이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5개를 줄 세우는 경우인데 이것은 5 팩토리얼이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 수를 빼게 되면은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식을 정리하면 전체 5 팩토리얼에서 모음 3개 중에 2개를 양쪽 끝에 배치하고 나머지 3개를 안에 배치했을 때의 경우의 수를 빼게 되면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순열 응용에 대한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이것 말고도 더 응용할 수가 있을 텐데 이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신다면 순열 응용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